한국의 하나그룹이 한때 조선업계 세계 1위였던 대우조선을 통째로 사버린 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계 최강 초특급 잠수함을 만들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다목적 무인 차량과 무인 수색 차량, 소형 정찰 로봇, 무인 폭발물 탐지 로봇, 급조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SG 로봇 등을 만들어내고 얼마 전 전세계 언론들의 극찬을 받은 누리호의 발사 로켓까지 한화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사버린 후 이 모든 최첨단 기술들을 적용시킨 세계 최초 첨단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함정과 탱크 등에까지 장착될 한화가 개발 중인 꿈의 기술,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산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레이저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구상에서 달 표면의 콜로니를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시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인 이 30만 제곱킬로미터를 마하 100 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의 경우 표적이 달 뒷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 1초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이론상 레이저 무기를 피할 방법은 내부 배신자가 미리 적군의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사버린 뒤 이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잠수함에 이 스텔스 기능과 레이저 무기를 장착시키면 이를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대한민국 연구진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최첨단 물질을 개발하여 세계 최강의 스텔스 잠수함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물속에서 음파를 쏜 뒤 잠수함에서 반사된 파동을 통해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수중에서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취를 완전히 감출 수 있어 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꿈꿔왔던 스텔스 잠수함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시킬 전망입니다. 최원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측정센터 책임연구원과 왕세명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교수팀은 음파의 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음향 양자 결정 메타 물질을 개발하고 수중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메타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한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사진에서 보는 물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수중에서 빛이나 소리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그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굴절률에 따라 꺾입니다. 모든 물질에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어느 잠수함이라도 전부 감지가 됐는데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메탈 물질은 굴절률이 0입니다. 즉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은 이제 전세계 어느 나라도 탐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투명 망토와 유사한 원리인데요. 연구진은 물에서보다 음파의 진행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구리를 규칙적으로 배열해 이 같은 메타 물질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수중 스텔스 효과를 내는 메타 물질은 물에서보다 음파의 진행 속도가 느려야 한다라는 느린 물질 가설을 뒤집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 연구원은 잠수함 표면을 메타 물질로 설계한다면 음파 탐지 시스템으로는 절대 관측되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당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과학 메가 저널인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려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통인수에 대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과 하나그룹이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합의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하나그룹은 대우조선에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인수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들려 하자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이를 최대한 빨리 사기 위해 난리가 난 한편 단 한 국가는 어쩔 줄 몰라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니. 충격적이게도 인니가 한국에 돈을 주지 않고 있었던 사업은 KF-21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며 1조 1,6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인니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가 하루라도 더 빨리 잠수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모든 부품들을 자신들의 돈으로 산 뒤 빠르게 잠수함을 만들었는데요. 인니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인니의 배신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수천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있는 경상남도 거제도의 조선업계에선 곧 독일에서 800억 원의 고철 덩어리가 온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400톤 잠수함의 핵심 부품인 추진 전동기가 올가을 독일 지멘사에서 들어오는데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내부 인사는 추진 전동기가 국내에 입고되면 수백억 원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추진 전동기를 보관할 장소도 없어 추가 비용을 내고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비용을 내고 폐기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통인수 소식과 하나와 한국 국방부의 세계 최강 첨단 기술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에 장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밀렸던 미납금을 이제야 지불하겠다며 자신들이 최첨단 잠수함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의 KF-21은 겉모습만 강해 보이지 실상은 약하다라며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보잉과 무려 15조 원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가 보잉의 갑질이 계속되자 최근 인니의 보잉 전투기 도입 사업이 망했다라는 평가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택했다가 한번 망해버린 인니가 이제서야 다시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자신들을 다시 받아줄 것으로 믿었던 인니에 한국이 제대로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군 최강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은 인니와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모두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르포 대사는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며 핵 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 개발한 스텔스 잠수함에 한국형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뒤에 프랑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핵무기까지 장착한다면 지구상에 감히 이와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